럭비공의 귀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과 연결을 했었는데 국정농단 핵심 당사자 가운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 바로 정유라 씨의 국내 귀국이 결정이 됐습니다. 송환 결정이 된 정유라 씨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2달 만에 독일 와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아까 저희가 안민석 의원과의 전화 연결에서도 약간의 포인트를 찾았지만 이현정 의원, 네. 이 들어오는 이유가 내부에 좀 꼼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이제 본인도 보면 이제 정유라 씨, 그러니까 말고 이제 최순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좀 진행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정유라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쪽에 아까도 이제 그 안민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그쪽에서 한 114일 정도가 수감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재판 오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실 있었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일단 뭐 업무방해라든지 일단 그걸로 이제 아마 구속이 될 텐데. 근데 여기 들어오면 또 여기서부터는 다른 혐의로 해서 다시 형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빨리 들어와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이제 항소를 철회를 하고 아마 곧 아마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재판 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정유라가 어떤 증언을 하든지 간에 크게 본인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마 그런 좀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정유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좀 럭비공 같이 많이 성격이 튄다고 하니까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사실 그렇죠. 나올지 모르죠. 뇌관입니다. 뇌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모녀 관계는 도대체 어떻는지 오랜만에 이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네. 데이비드 유는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를 만나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같이 독일에 와 있으니까 주로 혼자 다니시고 오히려 직원들이랑 같이 다니시고 같이 뭐 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원래 딸이 엄마랑 친할 수도 있는데 대화를 많이 안 해요. 뭐 잔소리식으로 얘기 많이 하시죠. 예, 뭐 안민석 의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최순실 씨,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라고 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계속 관리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뭐 사실 확실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끌고 온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이 입국 작전을 이제 수립했다라기보다는 변호인단 쪽에서 이제 이 조언을 다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 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도 그런 내용에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수사는 뭐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뭐 대충 마무리된 상황이니까 이제 들어오더라도 뭐 큰 지장은 없다. 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목적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정유라 씨가. 그런 그 목적도 좀 함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면 예전하고는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제 그 검찰 조사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입단속만 잘하면 큰 일은 없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입단속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주제로 잡았지만 럭비공, 그러니까 엄마도 무시하는 정유라 씨였기 때문에 도대체 들어온다고 하니 어떤 말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과거 노승일 씨는 정유라 씨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덴마크 올보르그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나아요. 최순실도 그게 나아요. 이 친구는 여과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인 거예요. 툭 건드리면 이 친구가 탁 어디를 튈지 몰라요. 말해버릴 수 있다. 삼성하고 이 관계에서 정유라는 최대의 핵심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유라 씨가 국적기에 타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이죠. 12월 21일 날 특검에서 정유라 씨가 들어오라 안 들어오니까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 죄가 사실상 인정될 것 같은데 외국에 있어서 기소 중지를 하는데 이른바 기소 중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소 중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체포영장, 지명수배 요게 같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명수배가 돼 있는 입장이고 체포영장이 발급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덴마크로부터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순간 법무부에서 입국 통보가 가기 때문에 아마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로 가겠죠.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48시간, 만 이틀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혐의가 인정된다. 이러면은 아마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고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봤더니만 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석방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이미 다른 관련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실형을 사는 그 수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방은 힘들 것이다. 네. 48시간 내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유라 씨가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이 재판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딸이 돌아왔으니까 최순실 씨에도 좀 진술 태도가 변화가 있을지 이게 좀 제일 관심사 아니겠어요? 근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정유라 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진술을 할지도 사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안정을 좀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계속 재판을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특검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일단 본인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뭔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크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정유라 씨 보고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유라 씨가 언제까지 계속 덴마크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제가 예상컨대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가 기대했던 바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기를 아마 학수고대하면서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상황에서 그냥 해외에서 계속 감옥에 갇힌 채로 구금된 채로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는 것은 우리한테도 오히려 불리하다. 기왕 맞을 매면 들어와서 맞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여기 담겨있는 뜻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이제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되면 정유라 씨가 어느 구치소에 머물게 될지 수감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고 남부에는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또 홍거실에 있을지 아니면 독방에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은 기본적으로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엄마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는 관계로 공범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은 초등학교 때 만났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혼거냐 독거냐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제가 봤을 땐 독거실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워낙 지금 보면은 언론에 회자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거실로 가면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거실에서 독방에서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꽉 채워서 오진 않겠죠? 조만간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순간 벌써 송환에 있는 결정은 확정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집행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까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에게 특검이 내 딸의 영혼까지 다 뺏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인 최순실 씨도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 조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압 수사와 지금 폭언과 지금 완전히 이거 뭐 인신공격도 아니고 거기서 정말 자살을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자살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얘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제 저 외동딸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던 외동딸이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특검의 의혹적이 이제 괴물이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최순실씨가 썼단 말이죠. 뭐 지난번 이제 특검 출석할 때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뭐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쳤지 않습니까? 뭐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 자체가 보면 모든 게 다 계속 항변하고 있지만 나머지 증인들이 제시하는 증거나 증언들을 보면 결국은 정말 국정농단에 얻는 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러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의 주장 자체는 본인의 뭐 끝까지 자기 항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과 정유라 씨의 급거 송환 소식까지 국정농단 관련 소식을 아시다시피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는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하여 나도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격인데 감회가 깊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다면서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 수석보좌관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회의가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였고 여러분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바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 회의가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가 없는 회의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전에 토론을 조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문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의 느낌과 감각으로 무엇이든 말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였으며 전병헌 정무수석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라고 허락을 하시니 안심이 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보고 안건,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보고, 사회혁신수석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사회수석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보고, 총무비서관 최근 주요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논의 안건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및 지원 방안,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하여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 비서관실에서도 협조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인수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 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